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 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화요일장에 여러분들 좀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좀 간략한 코멘트와 함께 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투자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스닥 급락 이후에 유동성 회수 우려로 인해서 패닉셀이 나온 상황인데요. 중국의 헝다 디폴트 공시에 이어서 대규모 선물 매도도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자 비트코인 매도세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 비트코인 1억을 향해 가던 이 가상자산 시장이 잠시 좀 조정을 받고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시장에선 큰손들의 이 가상자산 부정적인 발언과 함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설, 또 이 헝다 쇼크 등 다양한 원인들을 꼽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이 테이퍼링의 좀 조기 시행, 유동성 회수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도 인플레이션 전쟁의 속도를 낸다면 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1억 간다더니 와르르 무너졌다. 코코샤인의 코인으로 돈 버는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베리 실버트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볼 텐데요. 코코샤인님의 투자 방법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네, 우선은 제가 투자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이전에 지금 좀 시장이 좀 사안인 만큼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간략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연준의 긴축이 좀 앞당겨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에는 시세가 좋지가 않죠. 이 유동성 회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달러가 가치가 없어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만큼 더 좋은 가치를 받았고 상승을 했던 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될수록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온체인 지표를 오늘은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만 간단하게 코멘트를 좀 해드릴 겁니다. 우선은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또 한 번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거는 선물 롱 포지션의 대량 청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롱 포지션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장기적인 가치로 비트코인 투자를 했었던 이 선물의 양이 청산량이 정말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이런 선물 시장에 있는 롱 포지션 청산이 우리 이 현물 시장에까지도 좀 영향을 끼쳐서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나왔다라고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SOPR 지표라고 해서 단기 보유자들과 또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출금량을 볼 수 있는 지표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SOPR 지표상에서도 단기 보유자들의 출금량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시장의 어떤 공포감들 때문에 이 가격이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가지 않고 지금 시장에 물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조정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한마디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저점에서도 또 고래들이 출현을 합니다. 고래들의 물량들이 또 이 매물대에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이 물량을 담아내는 고래들의 그러한 움직임들도 온체인 데이터상엔 포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장기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말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오히려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좀 좋은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노트북 화면 좀 띄워주시면 한 가지 지표만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전체 거래소 내에 있는 비트코인의 총량을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제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소 내에 있는 물량도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단기 보유자들은 물량을 계속 내던지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이 물량을 계속해서 소화해서 바깥에 있는 또 외부 월렛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코코샤인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어떤 포지션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을 좀 흔들어서 이런 조정 구간에서 또 매집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종합적으로 포착이 됐다라고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내가 그렇게 큰 장기 투자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온체인 데이터는 여기서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의 팁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만 보고 아직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는 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세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정말 코코샤인님의 투자 비법이 더 빛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지금부터 네. 공개를 해주시죠.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네. 또 이제 시장이 힘들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제가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또 투자의 지혜를 오늘은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베리 실버트를 따라하는 건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2013년도에 그레이스케일 설립된 최초의 비트코인 펀드면서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디지털 자산 운용 회사이죠.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창시자인 베리 실버트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엿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근차근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사실 그 모든 걸 떠나서 그레이스케일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손이죠. 이 큰 손이 비트코인을 얼마를 담았다, 이더리움을 얼마를 담았다라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또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봤을 때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죠. 고래들, 큰 손들은 과연 어떤 걸 사고 얼마나 담았고 얼마나 팔았을까?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투자할 때 신빙성 있게 참고를 하는 자료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가 있다면은 이 또한 정말 좋은 투자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도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또 코리니 분들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코인글래스라는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요. 이제 코인글래스라고 치거나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이 코인글래스 화면이거든요. 옆에 보시면 도메인 주소도 있습니다. 이 도메인 주소를 따라가서 들어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의 뭐 그런 것들 표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거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클릭을 딸깍 하게 되면은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보기 좋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레이스케일의 매집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또 비트코인 캐시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옆쪽에 7일 동안 변경된 수량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지표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9개의 비트코인을 그레이스케일이 좀 덜어낸 모습들이 포착이 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쪽에는 30일 동안 변경된 수량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예전 포트폴리오를 볼 필요는 없겠죠. 업데이트 시간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와! 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제대로 한번 정확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스크롤을 내리시다 보면은 내가 여기 페어라고 써 있는 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의 물량을 볼 것인지, 이더리움의 물량을 볼 것인지, 또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물량을 볼 것인지를 이 페어라는 구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지표는 또 얼핏 보면 우리가 늘 봐왔던 온체인 지표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것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주황 색깔 그래프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의 수량을 얼마나 매집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상승하고 있고 얼마나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포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이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어떤 팁을 얻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2020년도 6월 달부터 그레이스케일이 매집을 굉장히 미친 듯이 해왔구나. 라는 부분들, 날짜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 3월 9일까지도 굉장히 최고치의 물량을 한꺼번에 많이 순차적으로 담아가고 있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같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표만 봤을 때는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담는 그러한 코인일수록 가격이 상승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은 사실 지금 이건 비트코인의 예시 인데 다른 알트코인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이제 매집량과 그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연도에 3만 달러 선을 깼을 때조차도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의 물량을 덜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면은 3만 달러 선이 깨졌을 때도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믿고 갈 수 있는 그럴 만한 또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 투자의 지혜를 공유를 해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는데 보시면은 이 3만 달러 선이 깨졌을 때조차도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그렇게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덜어낸 건 아닌데요. 보시면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꺾여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도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조금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으로 이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을 물량을 덜어낸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을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는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의 물량을 조금씩은 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앵커님 어떠신가요? 확실히 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좀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아크인베스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참여하는 게 참고를 하시는 게 그만큼 좀 투자하는 데 이유가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 조금 매도를 할 시점인가 매집을 해야 될 시점인가 고민하는 부분에서 과연 기관들은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체크하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집으로 준비하니까 좋은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서 이제 추가적인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비트코인만 보면은 재미없으시잖아요. 이제 비트코인은 이미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담았다라는 거는 사실 굳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테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제 알트코인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그레이스케일은 어떤 알트코인을 담았을까라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까지도 그레이스케일이 좀 매집 중인 알트코인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라는 그런 토큰인데 마나라는 토큰은 이제
디센트럴 랜드 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코인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알트 코인인데 보시면은 저는 이 차트를 또 한 번 보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 디센트럴 랜드 코인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최근에 처음으로 급상승이 나왔던 게 2021년 10월 30일이거든요.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데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달부터 이 알트코인을 매집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투자의 방법들을 알고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따라했다면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마나코인을 그레이스케일이 이렇게 많이 담고 있지? 지금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따라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이제 그레이스케일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 10월 30일 날 처음으로 급상승했을 때 그 수익을 정말 충분히 맛볼 수가 있는 그러한 또 투자의 꿀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도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마나코인의 물량을 덜어내지 않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의 기울기가 좀 계속해서 줄어가면서 어느 정도의 물량은 덜어내고 있구나라는 게 포착이 됐다면 이 마나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도 추가적인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이 매집 중입니다. 어제장에 이제 마나코인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제가 보여지긴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이 마나코인에 관한 물량들을 아직 덜어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가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래들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단기 상승을 바라보고 따라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 마나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매집이 6개월 넘게 들어간 이후에 첫 상승이 나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의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 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전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의 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잠깐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 보겠습니다. 몇 가지 트위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베리 실버트의 트위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종종 이 시가총액으로 지캐시를 보는 걸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가격 변곡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베리 실버트가 지캐시와 호라이즌의 가격 발견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또 호라이즌을 본다면요. 젠도의 메인넷 런칭을 축하해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유튜브에서 경품 이벤트와 파트너 그리고 커뮤니티 회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런 트위터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샌드, 마나토큰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잠재력에 11월에 급증을 했는데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아디다스와 바베이도스의 외교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아까 코코샤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센트럴랜드와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조정장에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기관들이 트위터와 또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또 이번 하락장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